네, 교육 세미나에서 학생 및 교사 인권에 대한 발표를 맡은 문주성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학생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데요.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중심으로 파생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현재 미비한 학생 인권 문제를 처리하고 교육하기 위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센터를 운영할 학생인권 옹호반의 업무를 규정,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볼 텐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부터 시작하여 광주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헌법과 교육 관련 법안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에 매우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 학생 80% 이상이 학교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등의 잘못된 정보를 교사들이 전달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무효소송으로 현재 대법원을 계류 중이며 전북 학생인권 조례는 부결, 강원, 충북에서도 정상적인 시행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 조례는 표류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행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로서는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종교 개화의 마찰, 교권 보장과의 관계 등이 있는데요. 각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초등교육법 제18조와 31조를 보면 학생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적힌 징계와 그 밖의 방법으로의 지도로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체벌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계속 체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으로 나온 근거 법안이 초등교육법 제18조와 31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응해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개정된 법안이 다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법안인데요. 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 체벌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되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어겨서는 안 되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가 충돌할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종교개혁 반발인데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절, 10절을 보시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재단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종립학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총 649개의 교회에 이르며 이 중 약 80%가 기독교계 종립학교인데요. 종립학교에서는 종교적 행사를 필히 참가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6조 3항 1호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기독교 측에서는 조례의 조항이 동성애가 정상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의 종교단체에서 종교계 학교의 신앙교육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반대 성명을 낸 상태이며, 강원도의 경우 이런 의견을 수용하여 본문 중 종교의 자유와 성별 정체성의 자유 항목을 삭제한 인권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권 보장과 학생 인권 조례와의 관계인데요.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하나로 교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학생 인권 조례라고 명명되어 있다고 무조건 학생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에서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서 볼 수 있는 학생의 자치활동의 권리,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면 세 번째 항목에서 언급된 학생의 의무 중 하나인 학교 규범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권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모순될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언급된 특별법을 학생인권 조례가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연관되어서 방금 언급된 교사인권에 관한 교권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 법안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이 법안은 교원에 대한 다양한 우대 사항과 특권, 신분 보장, 보호기관, 그리고 교원에 대한 소청 심사기구, 마지막으로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부 및 시도에 설치하는 교원 지위 향상 심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항들과 그 조항들을 보조하는 기구들에 대한 정의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 및 교사 인권에 관한 청새치 입법 정책적 접근입니다. 네, 현재 학생의 인권 문제는 각 지역별로 교육청의 조례로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지금처럼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각종 상위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사를 살펴보면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자세한 보장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할 학생 인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 관련 교육 조례는 각 교육위원들의 정치적인 색깔에 맞추어 내용이 상이해질 위험성이 큽니다. 학생 인권은 정치적인 색깔에 맞추어 움직일 성향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지역의 단위를 넘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안희철 씨가 나오셔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통합하여 법제화한 공교육 정상을 위한 입법 정책적 내용에 대해 발표해 주겠습니다.